자, 우리 그 문법에서 지금 제일 처음에 나와주고 있는 파트가 뭐냐면 의문 파트입니다. 의문. 그럼 기본적으로 이 의문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돼. 의문이라는 것은 이제 뜻을 구분하는 우리가 소리의 단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리의 단위. 자, 이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뜻이 구분되는 이유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이런 단어를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공이라는 단어가 있고, 자, 이번에는 곰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자. 곰과 곰이라고 했을 때 얘가 뜻이 구분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여기 나와주고 있는 이음과 미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이런 이음과 미음, 즉 이런 자음 자체는 그렇다면 뜻을 구분해주는 소리의 단위로 볼 수가 있다더라. 자음 자체는. 그죠? 자, 이걸 딴 거 해볼게요. 이번에는 공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구분해 봅시다. 기읍 오 이음, 기읍 아 이음이란 말이에요. 즉 모음 같은 경우가 역시나 뜻을 구분하는 소리의 단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또 이번에 이렇게 볼게요. 자, 이번에 조금 다른 예로 눈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는 눈.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발음을 했을 때 뜻이 구분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소리의 길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소리의 길이.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 자음과 모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분절 의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자가 나눌 분자야. 나누어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분절 의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리의 길이는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비분절 의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비분절 의문. 자, 그렇다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뜻을 구분할 때 사용되는 이런 자음과 모음. 자음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모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음. 그죠? 자, 이번에는 이제 모음에 대해서 모음부터 먼저 볼 겁니다. 자, 모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있었어. 이거 기억납니까? 요 네모 그 표가 있었죠. 그죠?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또 모음에 대해서 먼저 보게 되는데, 이 모음의 종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단모음이라는 게 있고요. 단모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중모음이 있고요. 이중모음이 있고, 그 다음에 반모음이 있습니다. 반모음. 단모음, 이중모음, 반모음. 근데 요즘에 이제 가장 핫한 부분은 뭐냐면 이 반모음입니다. 반모음 자체가 되게 이제 중요한 그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좀 해놓고 있는데요. 자, 먼저 단모음 부분을 볼 건데, 이 단모음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 우리가 발음할 때 사용되는 뭐 입이라든지 뭐 입술 모양이라든지 또는 혀의 위치 뭐 이런 것들에 어떤 변화가 없는 것들을 우리가 단모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표를 외운 게 있죠. 이에 지금까 어떻게 됐지? 요거 있었죠. 이에 위 외 아 우 오. 중학교 때 요걸 분명히 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자, 요 표들을 외웠을 거야. 외웠죠? 이게 어떻게 나눠졌죠? 이게 이제 평순 그리고 원순. 또 뭐였죠? 여기서도 역시나 평순이고 원순이었고, 그리고 좀 더 앞에 가야 되는 여기 이제 전설 기준으로 뒤에가 뭐 부설 이렇게 나눠주죠. 전설 부설. 그리고 이쪽에 가로축이 뭐가 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네, 이렇게 이제 표가 나눠졌죠. 일단 전설과 후설, 설자가 혀설자입니다. 전설과 후설, 설자가 이제 혀설자인데, 이 전설과 후설을 나누는 기준은 우리가 이제 혀의 위치라고 이야기해요. 혀의 위치. 그러니까 혀의 위치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혀의 위치가 앞에 있으면 전설, 뒤에 있으면 후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혀의 위치란 말 대신에 다른 말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혀의 끝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혀의 끝점이 이 혀의 끝점이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설과 후설로 나눠지게 되겠죠. 자, 평순과 원순의 기준은 입술 모양입니다. 입술 모양이 평평하냐 아니면 동그라냐. 실제로 발음해보면 돼요. 에 다 평평하다고. 위, 외 동그랗단 말이에요. 위, 외 다 동그랗죠.
입술 모양에 따라서 평평한 것은 평순, 동그란 것은 원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고중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요, 혀의 위치입니다. 혀의 높낮이, 혀의 높낮이를 말해요. 높낮이. 고몸일수록 에 발음해보면 저몸으로 내려갈수록 혀가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저몸으로 내려갈수록. 그래서 하나 더, 고몸에서 저몸으로 내려갈수록, 고몸에서 저몸으로 내려갈수록 뭐 입모양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입모양은 점점 커진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발음해보면 됩니다. 에로 발음할수록 입모양이 더 커지고 있단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기준점이 뭔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때 외울 때 뭐 어떻게 외웠죠? 뭐 모르시면 좀 외워두시죠.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외웠을 겁니다. 어떻게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외워도 상관없는데 자음표는 모른다 하더라도 모음표는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단모음이라는 것이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약간 예외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위라든지 왜 발음할 거예요. 자, 적으세요. 입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죠. 자, 근데 위 해볼게요. 위, 입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위 바뀌었죠. 왜 바뀌었습니다. 입술 모양이나 뭐 혀의 위치가 바뀌는 게 뭐냐면 이중모음이거든요. 이중모음. 즉 여기 있는 위라든지 왜 같은 경우는 위나 왜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 아이들은 자 이중모음으로도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발음을 할 때 이중모음으로 발음함도 허용을 하더라는 거죠. 허용을 하더라. 자, 요게 단모음입니다. 단모음. 자, 단모음은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자, 보시다시피 위나 왜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 요게 단모음입니다. 단모음은 총 10개입니다. 10개. 자, 요것들을 꼭 기억을 해놓으시고, 이 단모음을 제외한 나머지 모음들 여기 있을까요? 뭐 와도 있고 야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것도 있죠. 이 아이들은 전부 다 그렇다면 다 뭐다? 이중모음이 됩니다. 이중모음.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반모음이라고 했죠. 이 반모음 같은 경우가 반모음은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J 유형이 있고 그다음에 W 유형이 있고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같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이중모음이라는 것이 단모음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중모음이라고 했는데 이중모음이 만들어지는 공식이 있어. 이중모음이 만들어지는 공식. 이 공식이 뭐냐면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해야지 만들어집니다. 반모음과 단모음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단모음 다음에 반모음 나오면 안 돼요.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해야지 이중모음이 됩니다. 반모음과 단모음. 그런데 J 계열이 있고 W 계열이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반모음을 볼 건데 왜 반모음을 먼저 보냐면요. 반모음으로 만들어지는 글자가 바로 이중모음이기 때문에요. 반모음으로 만들어지는 글자. 자, 그렇다면 반모음에 먼저 이 J 계열은 결국 뭐 발음이냐면 이 발음입니다. 이 발음인데 이 발음이 지금 단모음에도 이가 있잖아. 그죠? 단모음에도 이가 있는데 이게 단모음인지 반모음인지 어떻게 구분해? 자, 그래서 요런 체크표 같은 요런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왜? 반모음은 홀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반모음은 홀로 사용을 못해. 그러면 반모음을 항상 뭐와 결합해야 되냐면 단모음이라는 것과 같이 결합을 해야 됩니다. 반모음과 단모음.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요 J 계열, 이 J 계열의 그 반모음으로 만들어지는 글자가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자, 뭐가 있냐면 야, 여, 요, 유. 그리고
예. 그리고 자, 요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 발음이 됐죠. 즉 야라는 발음은 반모음 이에다가 이중모음은 뭐다 기본했죠? 반모음과 단모음 결합하면 되지. 반모음 이에다가 단모음 이가 결합하면 만들어집니다. 자, 이와 아래 발음을 빨리 보시면 돼요. 이야 야가 된다고. 이야 야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반모음 이와 단모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반모음 이에다가 뭐가 결합될까? 어가 결합하면 된다는 거죠. 이어 이래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이거는 반모음 이에다가 뭐가 결합되죠? 오가 결합하면 되겠네. 이오 되겠습니까? 자, 유는 반모음 이에다가 우가 결합하면 되는 거죠. 이유. 자, 사실 이거 두 개 발음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죠? 발음이 어려운데 중요한 것은 얘네들은 전부 다 이중모음이기 때문에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해야 돼. 그럼 요 애가 되려면 단모음 뭐가 와야 될까? 요 애가 오면 된다는 거죠. 얘가. 그죠? 그래서 반모음 위에다가 단모음 애가 결합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뭐 반모음 위에다가 단모음 애가 결합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어입니다. 어이.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 J계열과 관련되는 게 요 일곱 가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하나 더. 이번에는 W 계열인데 이 W 계열은 발음이 오나 우입니다. 오나 우. 근데 역시 단모음에도 오우가 있단 말이에요. 단모음에도 오우. 단모음에도 오우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체크표를 해줍니다. 체크표. 그리고 이렇게 체크표가 되어 있는 이런 아이들은 전부 다 우리가 반모음이라고 한다. 반모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글자로 만들어질 수 있는 아이가 뭐가 있냐 이거죠. 뭐가 있습니까? 와가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 왜도 있겠고 또 뭐도 있겠고 그 다음에 왜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야? 반모음 오에다가 뭐가 결합한 거죠? 반모음 오에다가 단모음 아가 결합한 거겠지. 얘는 반모음 아에다가 오에다가 단모음 애가 결합했죠. 그러면 원은 반모음 우에다가 단모음 어가 결합한 거죠. 왜는 반모음 우에다가 단모음 애가 결합한단 말이죠. 총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요 7개, 4개 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중모음은 총 몇 개냐? 11개의 이중모음이 있다는 겁니다. 11개의 이중모음. 그래요. 자, 이 글자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봐야 됩니다. 글자들을. 단모음과 반모음. 왜냐하면 나중에 이 음운의 어떤 변동과 관련해서 글자를 풀어낼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줄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줄일 줄도. 그래서 이 반모음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우리가 그 첨가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때도 이 반모음과 관련되는 이야기가 언급이 되니까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모음을 봤는데 우리가 지금 음운 부분을 하면서 잠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강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강은 음운이 몇 개일까 그러면? 기역, 이응이가 음운이 3개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박. 얘는 음운이 몇 개일까? 쌍기역은 하나의 음운입니다. 따로따로 치면 안 돼. 그러면 하나, 둘, 셋. 얘도 음운이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닭. 얘는 음운이 뭡니까? 리을 기역 자체는 뭐죠? 서로 다른 겹받침입니다. 서로 다른 겹받침.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총 4개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요거 해볼게요. 오징어 해보겠습니다. 오징어. 자, 생각해보세요. 오징어는 음운이 몇 개일까? 오징어는 음운이 몇 개죠? 우리가 금방 또 아까 우리 이야기했지만은 요거 뭐라고 했습니까? 요거 야라고 했잖아. 이응이 있어야 야입니까? 아니죠. 이응 없어도 우리 야라고 읽어. 뭘 나타냅니까? 모음에서 첫소리 이응은 형식적으로 붙여놓은 겁니다. 음운으로 취급 안 한다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근데 아까 강 같은 경우 어때? 자음, 받침으로 사용된 이 아이는 의문이 됩니다. 그런데 모음 첫 소리의 이음은 의문이 아닙니다. 그럼 얘는 몇 개야? 한 개, 세 개, 한 개. 총 몇 개? 그래서 5개의 의문이 나눠진다는 거죠. 5개의 의문으로. 기억하십시오. 모음의 첫 소리 이음은 의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의문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뜻구분하는데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모음 부분들 정리 다 하셨죠? 정리. 자, 그러면 이 자음 부분들은 자음도 간단하게 좀 딱 조금만 볼까요? 자음. 자, 자음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음운의 변동 부분을 하면서 이제 자음 부분은 또 언급이 될 겁니다. 언급이 될 건데 기본적인 것만 좀 알아둘게요. 우리 그 모음에 모음표가 있는 것처럼 자음도 자음표가 있었어. 중학교 때 아마 외웠을 건데 기본적으로 이 가로축하고 이 세로축이 뭔지 정도만 이 안에 내용물은 지금 몰라도 됩니다. 가로축과 세로축이 뭔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그 발음을 하게 되면 그죠? 자, 이 발음 위치가 있습니다. 발음 위치가 있는데 이 발음 위치를 우리가 뭔가 발음할 때 입 모양에서 어디서 발음하냐 이거죠. 저 얼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앞에 뭐가 있냐면 입술이 있어요. 입술 뒤에는 뭐가 있죠? 이빨 있죠? 이빨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입천장이 있어. 입천장이 있는데 혓바닥으로 만져보면 딱딱한 입천장이 먼저 나오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여린 입천장이 나옵니다. 연한 입천장. 그리고 그 안에가 목청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있는 게 뭐냐면 입술 소리라는 게 있습니다. 입술 소리. 그 다음에 이빨에서 우리가 뭐 이 소리, 이 소리라고 하는데요. 이빨 소리, 뭐 이런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입천장을 우리가 구개라고 하는데 이런 걸 딱딱한 입천장을 우리가 경구개라고 하고요. 경구개. 그리고 딱딱한 것 뒤쪽, 딱딱한 것보다 좀 더 연한 쪽을 우리는 연구개라고 합니다. 연구개. 그리고 마지막이 목청. 목청 소리. 후음이라고 합니다. 후음. 우리가 뭐 목이 아프거나 그럴 때 뭐 후두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후음. 여기 이제 발음 위치로 우리의 발음 위치 소리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발음 방법이 있습니다. 발음 방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방법은요 소리를 터트리는 것들을 우리가 뭐 파열음이라고 하고요. 파열음, 그리고 뭐 파찰음, 그리고 뭐 마찰음 이런 것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비음이라는 것과 그리고 유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음과 유음. 그러니까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굳이 여러분들이 모른다 하시더라도 그 여기 나와있는 있는 가로축, 세로축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안울림 소리라고 합니다. 안울림 소리.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모의고사 문제를 풀거나 그럴 때 조건으로 나옵니다. 어떤 울림 소리와 안 울림 소리가 결합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디까지가 안 울림 소리고 어디까지가 울림 소리인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비음과 유음이 바로 울림 소리에 해당되는데 얘네들은 안 해야 됩니다. 얘네들은 안 해야 되는데 비음하고 유음은 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비음하고 얘네들은. 비음하고 유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뭐 외우죠? 진솔한 방법. 자, 비음에 뭐가 있냐면 미음, 니은, 이응이 있고 유음에 리을이 있습니다. 미음, 니은, 이응과 리을. 얘네들 비음과 유음은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비음과 유음은 왜? 좀 이따가 우리가 이제 음운의 변동 부분에서 이 아이들은 나머지 뭐 파열음에 뭐가 있고 파찰에 뭐가 있고 이건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비음, 유음 자체는 조금 기억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때 예전에 뭐 마누라야 뭐 이렇게 해서 외우기도 했을 거고 뭐 노란 양말 뭐 이렇게도 외우기도 했을 겁니다. 비음과 유음은 울림 소리다. 기억을 잘 해놓으시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시험을 치게 되면 문법 문제가 평균적으로 이제 5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요즘에는 뭐 이제 지금 올해 2학년들부터는 수능 국어에 대한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형식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3월달에 치면 어쨌든 문법 문제는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면 항상 이 음운과 관련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의문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알아본 부분들이고 본격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의문의 변동입니다. 의문의 변동. 자, 의문과 의문이 만났을 때 뭔가 변화를 가지더란 말이야. 변화를. 이것을 우리가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데 이 의문의 변동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그 문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틀을 모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역시나 연결을 시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의문의 변동이 뭐야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일단 네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교체, 두 번째 탈락, 세 번째 첨가, 네 번째 축약. 자, 요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의문의 변동. 의문의 변동에는 교체, 탈락,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다. 일단 머릿속으로 외우세요. 의문의 변동에는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다. 이걸 머릿속으로 넣으시고 그러면 다시 교체로 들어가면 이 교체는 다시 5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교체는 5가지로. 이 5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음절 끝소리 규칙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음절 끝소리 규칙. 두 번째가 비음화입니다. 비음화. 세 번째가 유음화. 유음화. 네 번째가 구개음화. 구개음화. 다섯 번째가 경음화. 경음화. 이 경음화라는 것은 바로 된소리를 말합니다. 된소리. 된소리. 그러니까 뭐 된소리라고 하면 또 뭡니까? 쌍기역, 쌍디귿, 쌍기역, 쌍시읒, 쌍기역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된소리, 된소리 대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각각의 규칙이 있습니다. 자, 비음화와 유음화를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자음동화라고 합니다. 자음동화. 자음동화. 자, 여기서 하나 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까지 묶어서 우리가 동화라고 합니다. 동화. 그런데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동화 현상으로 보면 전부 다 자음동화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음동화. 비음화, 유음화만 동화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까지가 다 동화 현상에 포함된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게 교체입니다. 자, 그다음 탈락이 있습니다. 탈락. 자, 탈락도 일단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 자음군 단순화가 있습니다. 자음군 단순화. 두 번째 이을 탈락. 세 번째 히읗 탈락. 네 번째 으 탈락. 다섯 번째 동음 탈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음 탈락. 자, 우리는 아직까지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은 보지 않았습니다. 내용물은 보지 않았고 음문의 변동의 어떤 그 틀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틀만 가지고. 그죠? 자,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더 보세요. 지금 교체 탈락만 본 겁니다. 교체에는 5가지가 있답니다. 음질 끝소리,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경음화. 비음화, 유음화를 묶어서 자음동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까지 묶어서 동화라고 한다. 탈락에는 5개가 들어있네요. 리을, 자음군 단순화, 리을 탈락, 히읗 탈락, 으 탈락, 동음 탈락 5가지가 있다. 여기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자꾸 외우셔야 돼.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자, 그 다음에 첨가가 나오는데 이 첨가 부분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첨가는 자, 첨가도 뭐 우리가 봤을 때 일단 니은 첨가, 그 다음에 뭐 반모음 첨가, 그리고 보면 뭐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사이소리 현상은 조금 더 뒤에 우리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2번이 아니라 3번이잖아. 3번. 그 다음에 축약입니다. 축약. 축약이 제일 간단하죠. 축약도 뭐 굳이 따진다면 자음 축약, 자축. 두 번째 모음 축약. 이렇게 뭐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음운의 변동과 관련되는 틀입니다. 음운의 변동과 관련되는 틀. 머릿속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왜?
틀을 알아야지 틀의 내용물을 여러분들이 다 끼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틀을 다 외우세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래서 하면 이제 이 각각의 어떤 내용을 이제 알아보는 거죠. 오늘 이 그 목표는 여기에 있는 이 현상들이 다 어떤 것인지 아는 게 오늘의 우리의 어떤 수업 목표입니다. 양이 제법 많습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좀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가볼게요. 괜찮죠? 뭐 밥 먹고 와서 졸리거나 그렇진 않죠? 자, 제일 처음에 나와주고 있는 게 음절 끝소리 규칙인데, 음절 끝소리 규칙은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자, 여기 볼까요? 자, 여기 볼게요. 자, 음절 끝소리 규칙. 자, 음절 끝소리 규칙은 이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소리가 7가지 발음만 있는 거죠. 7가지. 뭘로 알고 있습니까? 가는 따라 물방울 뭐 이런 거 알고 있죠? 일, 이음, 이음, 이음. 자, 요 7가지의 발음으로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면 뭐가 있죠? 뭐 부엌, 부엌. 기억의 대표 발음은 뭐죠? 기억이죠? 부엌. 기억으로 발음한다고. 그럼 뭐 이런 것들. 또 뭐 있나 뭐? 이런 거 볼까요? not, not, not. 또 뭐 있어? not, not. 또 있나? not. 전부 다 발음은 물론 디귿으로 발음하죠. not. 대표음으로 발음하는 거. 그리고 얘네들이 음절 끝소리입니다. 음절 끝소리 쉽습니다. 음절 끝소리는 자, 우리 여기서 뭘 하나 중간에 싹 들어와서 보냐면 뭘 들어서 볼 거냐면 자, 여기서 연음 현상이라는 걸 볼 겁니다. 연음 현상. 이 연음 현상이라는 것은 일단은요 음운의 변동은 아닙니다. 음운의 변동에 제가 적어드렸던 부분에 연음 현상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죠? 자, 음을 연속으로 발음한다고 보면 돼요. 음을 연속으로. 그죠?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부엌 다음에 애가 결합했습니다. 애. 어떻게 해요? 뒤에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이런 것들이 오면 무조건 올립니다. 연속으로 발음해야 돼. 그래서 엄마가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엄마 내 가방 어디 있어? 부엌에 있어. 부엌에 있어라고 얘기하지만은 잘못된 발음이죠. 발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키역이 그대로 올라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부엌캐가 된다는 거죠. 부엌캐. 그죠? 하나 더. 할머니들이 아이고 무릎이야 이야기를 합니다. 무릎이야. 그치? 자, 몸으로 시작된 이런 아이가 왔다는 거죠. 이런 아이가 어떻게 해라? 무릎이야가 아니야. 바로 올려야 돼. 올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 무릎피아가 된다는 거죠. 기억 꼭 하세요. 무릎피아가 된 거야.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 연음 현상에서 가장 큰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앞 받침, 이 받침 다음에 앞에 받침 다음에 뒤에 앞 받침 다음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라는 것이 올 수가 있고 형식 형태소라는 것이 올 수가 있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라는 것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 형태소는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뭐 조사나 어미나 접사 뭐 이런 걸 말합니다. 조사나 어미나 접사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애 같은 경우는 조사 얘 같은 경우도 뭐 이 명사 뒤에 결합된 거 먹어 이런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어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단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이게 형식 형태소가 지금 뭔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뜻이 없는 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형태소라는 것 자체는 원래 뜻이 있는 겁니다. 뜻이 있는 건데
우리가 그냥 은는 이가 을을 얘네들 뜻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이렇게 그 뜻이 없는 아이들은 형식 형태소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뭐 뜻이 있는 아이들은 실질 형태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 형태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보면 그냥 연음시키면 됩니다. 앞받침을. 무조건 연음시키면 돼. 앞받침을. 그런데 실질 형태소 보면 어떻게 하냐면 대표음으로 바꾸고 연음을 시킨단 말이야. 이해했습니까?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옷 다음에 애가 오는 경우가 있고 위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애는 뭡니까? 형식이야 실질이야? 애가 뜻이 없어. 지금 이것만 가지고 온다고. 은근히가 원래 뭐 뜻이 없는 애잖아. 뜻이 없으니까 뭐야? 바로 연음시킨 거야. 그럼 꽃 다음에 애니까 얘는 발음 어떻게 하면 된다? 꽃체로 발음하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위는 위아래 위 뜻이 있다고. 뜻이 있으면 실질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나? 대표음으로 바꾸고 연음시키라고. 치읓의 대표음이 뭐였죠? 디귿이죠. 치읓 안 되겠네. 꽃 대표음으로 발음하면 뭘 발음해? 디귿을 발음해야 될 거 아니야. 디귿으로 대표음으로 바꾸고 연음시키라고. 그럼 발음하면 뭐가 됩니까? 오뒤가 된다는 거야. 오뒤. 이해했습니까? 꽃위 이렇게 하면 안 돼. 오뒤가 맞다고. 왜? 대표음으로 바꾸고 연음시켜야 되니까. 이번에 하나 더 해볼게요. 다. 이하고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엄마한테 우리 닭 사달라고 할 때 뭐라 이거 얘기합니까? 엄마 나 닭이 먹고 싶어 이야기를 하죠. 잘못됐다는 거야. 뭐라고 발음해야 됩니까? 이니까 무슨 형태소야? 형식 형태소라고. 이해됩니까? 형식 형태소니까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니까 무조건 연음시켜. 뭘? 얘를 연음시켜야 된다고. 그럼 발음 뭐가 돼? 달기가 맞다는 거예요. 달기 먹고 싶다 이렇게 해야 돼요. 달기. 그런데 닭 안에 할 때 이 안은 뜻이 없어. 뜻이 있다고. 뜻이 있으면 뭘로 바꿔? 대표음으로 바꾸래. 닭 발음은 뭡니까? 기억이잖아. 대표음은. 그죠? 기억이니까 이 기억을 그대로 연습시키는 거죠. 물론 이 니은은 애 뜻 없는 거에 그대로 올라가죠. 발음은 뭐가 돼요? 다간에가 됩니다. 육안에 말고 다간에. 다간에 이렇게 발음한다고. 요게 연음입니다. 요게 연음. 기억 잘하세요. 왜? 내년에 한 번은 만납니다. 내년에 학교 시험이 됐건 모의고사가 됐건 무조건 한 번은 만납니다. 내년이 아니죠. 올해가 되겠죠. 올해 뭐 3월 모의고사가 다 밀리는 바람에 엉망이 됐지만은 한 번은 무조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여름현상을 일단은 음원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음원 변동은 아니지만은 왜? 그 발음 자체가 다 나오니까. 그죠? 발음 자체가 나오니까 음원 변동은 아니고 어떤 식으로 발음이 되는 것인지 이건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럼 요거는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로 만나서 연음되는 것은 연음만 있으면 음운의 변동은 아닙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 뭐야? 대표음으로 바꾸고 연음된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세요. 오뒤 여기에서는 음운의 변동 뭐가 있다는 거야? 음운의 변동. 연음됐으니까 무조건 없다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대표음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죠? 대표음 음제 끝소리 현상이 일어난 거잖아. 얘는. 그럼 얘는 무슨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하겠지만 이 리을 자체가 없어졌죠. 탈락이라고 합니다. 탈락 현상. 탈락 현상 다음에 이 연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대표음으로 바뀌는 이 과정 자체는 음운의 변동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연음만 되는 경우는 음운의 변동이 없다는 거죠. 왜? 그 글자들이 그대로 다 살아있잖아. 그죠? 이 키읔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키읔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살아있으니까 음운의 그 연음 현상은 음운 변동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얘처럼 대표음으로 바뀌는 과정은 바뀌었으니까 교체죠. 그죠? 얘는 대표음으로 바뀌었고 얘는 글자 중에 하나가 대표 발음 자체가 하나가 빠진 거야. 탈락됐다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음대 끝소리 보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비음화, 유음화, 부기음화, 경음화 이 부분을 볼 건데요. 자, 비음화. 우리가 A라는 친구가 있고요.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B가 A를 너무 좋아해. B가 A를 너무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B는 A가 하는 말투라든지 행동을 막 따라했습니다. 그러니까 C가 뭐라고 했냐면 B한테 이 점점 A화 되어가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어. 이해했습니까? B가 A의 성향을 닮아가다 보니까 C 입장에서는 B한테 이 점점 A화 되어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음화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음이 아닌 게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으로 발음하는 겁니다. 다시 비음화라는 것은 비음이 아닌 아이가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으로 발음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비음 뭐가 있었대요? 생각해보니까 미음, 니은, 니은이 있었다고. 미음, 니은, 니은. 그러니까 어떤 글자가 있었는데 이 글자가 A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이 A라는 글자가 이 아이의 영향을 받아서 뭘로? 이런 아이로 발음이 되는 걸 말합니다. 발음이 되는 거. 이거 뭐라고 한다? 비음화 한다고. 비음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자, 국물 발음이 뭐야? 국물 발음 국물이지. 왜? 왜 국물을 발음하죠? 그리고 국물이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음운의 변동 부분에서 여러분들 그 나중에 학교 분명히 이러십니다. 공부를 하거나 하는 그 친구들 보면 공부를 할 때 음운의 변동 부분들을 막 문제 푸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걸 뒤에서 국물 닭이 부엌에 막 이렇게 한 친구들 있어. 그 친구들은요 99.9% 틀립니다. 왜? 우리가 쉽게 발음할 수 있는 이런 거 시험 문제는 안 되거든요. 그죠? 정말 헷갈리는 걸 발음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문법이죠. 법은 법칙입니다. 법칙에다 적용을 해야지 내가 평소에 쓰는 어떤 언어 습관을 알아보려고 시험 치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그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한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비음화입니다. 비음화. 자, 비음화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지금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그 수학 공식들 또는 영어 단어들 생각해 보면 그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공식들은 조금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비음화 공식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갑니다. 자,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 니음을 만났을 때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고 니은, 미음은 그대로 살아있고, 자, 기역, 디귿, 비읍이 이번에는 리을을 만났을 때 얘네들이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고 리을은 니은으로 바뀌고, 미음과 이응이 리을을 만났는데 미음, 이응은 그대로인데 니은으로 바뀌는 거. 얘네들이 비음화 공식입니다. 비음화 공식. 예? 손이 좀 세. 종이 있어요. 종이가 비교를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또 얘기하세요. 또 드릴게요. 남는 게 종이. 자, 갈까요? 오늘 번개를 했는데 일단 내일 저녁도 7시에 번개입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내일 저녁도 7시에 번개인데 음운의 변동, 음운 파트는 아닙니다. 음운 파트는 아니고 단어 파트가 될 겁니다. 품사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주말에도 만나고 하지만은 알다시피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제가 이제 부산에서도 이제 수업을 하니까 부산에서는 보통 이제 2시간 기준으로 해서 주 2회 내지 주 3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스스로 좀 부탁을 하는데 쉽지 않죠. 왜 국어 귀찮거든요. 읽어야 되잖아. 저는 인정합니다. 귀찮은 거. 그래. 그리고 영어 수학 숙제 많고 하니까. 그죠? 근데 수능은 항상 1교시는 국어를 칠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를 직접 쳐보시면 그리고 위에 수능을 쳐본 형이나 누나, 오빠 여기 있으면 아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항상 뭐 이게 국어 100점 맞으면 재작년 같은 경우는 100점을 반영한 게 아니라 150점을 반영했어요.